지키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등덕 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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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덕 등덕 얼쑤 등덕 얼쑤 등덕 얼쑤 등덕 얼쑤 등덕 얼쑤 시. 반갑습니다. 어떻게 제가 본가를 찾아온 그 느낌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제 인생 어떻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과거를 항상 돌이킨다고 하지만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이 모습이랄까, 이 느낌은 처음입니다. 참 제가 서울교육대학교 5회 졸업생으로 화곡국민학교에서부터 교사로 시작을 한 것이 68년입니다. 66년에 교대, 그게 서울교육대학의 무용학과 교수 김양건 교수님이십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남자도 무용을 하는가? 그때만 해도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주목을 했어요. 몸이 유연하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때 취미로 기계체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씀씀이가 리듬감과 이런 게 다르죠. 그래서 그 주목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2학기가 되면은 심화과정에 자기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무용을 과감히 선택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남자가 이거 해도 되는지. 이게 고민은 했지만, 교수님을 보니까 나도 또 다른 이 길이 내가 하고자 하는 길이 목표가 될 수 있겠다. 그 목표를 김양건 교수님이 저를 갖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졸업하기 전에, 그래서 무용과니까 서울사범 마지막 해 이종만 선생님이 이제 늘 같이 만남을 갖게 되는데, 아동무용 연구회를 홍역국민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하게 돼서 거기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종만 선생님이 먼저 송파 산대놀이에 입문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따라서 함께 그 연수를 받게 되고, 그리고 아예 그냥 전수자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살게 됐습니다. 참, 이렇게 그 미래가, 이렇게 될 줄은 그 당시에는 저도 생각도 못 했고요. 또 중간에 내가 마음 바뀌어서 다시 이공계 쪽으로 가서, 다시 공부를 할 건가, 이런 생각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여기가 캠퍼스가 아니었고, 왕십리가 저는 캠퍼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졸업하고 한양공대를 다 편입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2, 3년간을 제가 갈등을 했습니다. 그냥 그 길로 그냥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김양건 교수님 뒤를 이어서 이 분야에, 왜냐면 미개척 분야예요. 그 분야는 여자들은 춤을 춰도 남자들은 춤을 안 춰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희소 가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많은 그 갈등 속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야간 대학이 많았어요. 그래서 민속학을 공부하자. 우리 전통문화를 연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국제대학, 지금 서경대학이 됐습니다. 국문학과에 3학년 편입을 해가지고, 저는 국문학 쪽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민속문화,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공부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남보다 많은 연구를 안 하고 노력 안 해도 저는 좀 쉽게 성공한 거 아닌가, 지내놓고 보니까 그런 생각 듭니다. 유치원 선생만 안 해보고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전문대 교수, 4년제 교수를 거쳤습니다. 그러면서도 탈춤만은 끝까지.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도 이렇게 계시고 하지만, 우리 연배에서도 아직도 건강하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그 춤을 췄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김양건 교수님도 건강하셨어요. 근데 정년을 못 하셨어요. 하여튼 이런 과정 속에서 그래도 저를 키워주고 또 이 새로운 분야를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도록 어떤 뒷받침이 되는 이 우리 모교 정말 항상 사랑하지만 또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지만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서두가 조금 길어졌습니다만은 예, 이걸 한번 아니 보십시오. 이게 제 모습입니다. 이건 한 10년쯤 전에 제가 송파 산대놀이의 상자춤, 제 주특기가 상자춤과 취바리춤 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이 상자춤 이제 처음 등장해가지고 천신께 오늘 탈판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선대 탈춤분들에게 고맙다는 어떤 마음을 표하고 고사를 지내고 첫 출발에 춤을 춥니다. 느린 연불장전의 의식적인 모여서 천신 재배에 사방을 돌면서 터벌림을 하고 그다음에 신나는 탈춤을 추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쯤 돼서 9회 마당에 이게 취발춤이 나오는데 이건 교육자입니다. 예, 물론 이 배역은 파괴승을 벌하는 역할입니다. 그 스님의 스님 그 절에서 나무를 떼다가 이 절은 산속에 주로 있기 때문에 한여름만 빼놓고는 3계절을 불을 떼야 돼요. 요사체에서 스님들이 주무시려면 그런 그 신분이었는데 주지 스님이 파괴를 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술을 먹고 녹음체를 들고 나와서 스님을 쫓아냅니다. 근데 그 중에 소무가 둘인데 하나를 취해서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과정을 해학적으로 하면서도 그 속에는 항상 이 탈춤은 교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 사회상을 반영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짚고 그것을 폭로하고 이 서민들에게 우리 민중들과 공감을 갖게 하는 것이 이제 탈춤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이면서 이 모든 관객들과 호흡하는 것이죠. 공감이 돼야 호응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배역을 하는데 이게 12마당 송파산대놀이 중에 가장 주역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배역 이 두 가지를 물론 그 전에 다른 배역들도 쭉 했었습니다만 탈이 32개나 있습니다. 이 서울에서는 일단 국가무형유산이 지정된 것은 우리 송파산대놀이 하나뿐입니다. 물론 그 지역성을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문화재로 지정된 종목들이 좀 많지만 사라진 종목도 많고 그래도 아직도 그 유지되는 것은 이런 좀 얼빠진 전승자가 있어서 남들은 관심도 안 가지는 분야에 끝까지 하다 보니까 그런 명예도 오고 건강도 찾고 아주 저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건강을 찾는다. 제가 건강을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이제 우리 나이로는 이제 78세잖아요. 뭐 다 그 비슷하신 분들 또 연배도 계시지만 이렇게 건강 그 당시에 저는 건강하지 못했어요. 20대는 건강을 잃어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는데 정말 수십 년이 걸렸고 지금은 우리 또래에서는 못지않는 그 상태가 중간쯤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만큼 탈춤은 운동을 하잖아요. 따로 운동을 저는 한 적이 없어요. 예. 탈춤 추는 것이 운동이죠. 특히 그 중에서도 다리심이 짱짱하면 굴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탈춤 추면서 굴신 운동을 해요. 이 운동이야말로 걷고 뛰고 달리고 하는 밑거름이에요. 이제 노후에 가장 보루는 다리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편찮아도 괜찮아. 근데 다리는 짱짱해야 움직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이렇게 건강을 가져다주고 큰 병이 없어요. 잔병은 저도 뭐 손가락이니 뭐니 허리도 뭐 3주 전에 또 삐끗해가지고 지탱이도 짚어보고 뭐 그랬습니다만 그런 것은 생명하고 직결되는 건 아직은 아니니까 아주 큰 병. 저희 스승 김양건 교수님입니다. 제 68년도 졸업 앨범에 있는 사진을 스캔했습니다. 이분에 대한 이력사항도 저도 잘 모릅니다.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렇지 않았으면은, 저하고 항상 가까이 했었습니다만, 정년하시기 전에 63세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이분의 뜻을 따라서 계속 꼬리를 붙잡고 가야 되는데 돌아가셨어요. 참 그렇지만 저에게는 우리 김남근 교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교수님의 맥을 이어서 제가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여기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까 얘기한 내용들이 쭉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 넘어가시죠. 네. 이제 우리 탈춤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뭐 전문적인까지는 아니고 그냥 제가 훑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내용은 뭐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전국에 이렇게 탈춤이 많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요. 13종목이나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름이 다 달라요. 사자놀이. 함경도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자춤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함경도 북청 쪽에는 사자놀이로서 세시풍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동해안을 따라서 보면은 관노놀이라든가 하회 별신굿 탈놀이, 별신굿 그 마을의 안녕을 도모하고 잡귀를 물리치는 그런 마을 동제, 마을굿들이 옛날에는 다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뒤풀이가 필요하잖아요. 이때 이제 탈놀이를 하는 겁니다. 하회 별신굿 탈놀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과 이제 서쪽이 이음이 달라요. 오광대라고 있습니다. 통영, 고성, 가산. 여기는 야류. 즉 이것은 들노름. 야류라는 것은 들노름. 들에서 논다는 뜻이죠. 들놀이, 길놀이라든가 들놀이가 많아요. 그래서 동네 수영야류가 있고요. 오광대는 원래는 이제 오양반, 지금 오광대는 5양반이라는 뜻인데 그전에는 오방신. 옛날에는 이제 그 신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마을에서 많이 그 오방신을 잘 모시고 그래야 우리 이제 중앙신과 사방신 해서 오방신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세월이 갈수록 이제는 그런 신에 대한 얘기보다는 오락적인 요소가 발달돼서 오광대라 해서 5양반을 풍자를 해요. 양반을 풍자하는 겁니다. 양반 서민들이 볼 때 양반들이 너무나 착취를 하니까 그 사람들을 풍자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이제 서쪽으로 와서 이제 황해도, 평안도 이쪽에는 지금 봉산탈춤, 원율탈춤, 강념탈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일사후퇴 때 6.25 후에 남하에서 서울과 인천에 실향민들이 모아가지고 이 탈춤을 복원해서 지금 국가문화재로 전승하고 있고 이북은 이런 전통문화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모든 것을 폐지하고 김일성주의로 주체사상으로만 모든 것을 예술 쪽도 새롭게 창조하고 그랬기 때문에 전통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서는 산대놀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주 산대놀이, 송파 산대놀이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돼 있어 제가 송파 산대놀이 이제 지금 우리 송파 산대놀이 보존에서도 최고령이고 가장 어른이고 이제는 저 인간문화재 할아버지 6분이나 계셨는데 벌써 돌아가신 지 오래되고 다 100살이 이제 살아계셔도 넘을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산대놀이란 말이 뭔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산대놀이에 대한 산대라는 말을 조금 주제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산대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제 산처럼 큰 무대, 우리 한자로 말하면 사실상 이것은 궁중에서 하던 겁니다. 국가적인 행사로 펼치던 문화입니다. 그리고 특히 국가 행사라는 것은 이제 중국 사신이나 또는 왕과 귀족, 왕족들이 어떤 기쁜 일, 뭐 해가변이라든가 40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의식이 축제가 있을 때 경복궁 앞에다가 큰 산대를 지어가 거기다가 설립을 해가지고 그 위에서도 돌고 마당에서도 돌고 그런 놀이가 이제 조선시대만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조선시대에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어느 시점 되니까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산대는 없어져 버렸습니다만은 원래는 궁중에서는 나래라고 해가지고 나는 이제 잡기를 쫓는다는 것이죠. 잡기를 쫓는 의식을 섣달 금음날 했어요. 섣달 금음날에 이
눈이 4개가 달린 방상식 가면을 쓰고서 청각 들고 방패를 들고서 붉은 천을 입고 궁중의 구석구석을 쫓아다니면서 잡귀를 쫓아내는 의식을 해요. 그럼 또 문무백관 임금님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구경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잡귀 쫓는 의식도 하고 제담도 하고 하면서 쫓아내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거거든요. 이런 의식들이 있는 것이 이게 중국에서도 송나라 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전해졌지만, 이런 나래 의식은 마을에서는 아까도 별신굿이라 해서 마을의 안녕을 표현해, 지금 것처럼 의학이 발전하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잡귀를 쫓는 의식, 그 다음에 마을의 평안을 위한 굿이나 또는 농악, 이 사람들이 마을의 그 평온을 유지하는데 앞장서서 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술을 마시고 축제를 벌이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궁중에서 하던 겁니다. 아까 그 산대놀이는. 다른 탈춤들은 마을에서 하는 시골형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궁중형과 그다음에 그 향토형, 토속적인 것과 궁중적인 문화도 춤이라든가 모든 음악이 궁중 음악과 민간 음악은 개념이 다르고요, 의식이 다르고 특징이 달라요. 마찬가지로 춤도 궁중에서 임금님 앞에서나 사신들 앞에서 추는 주장하면서 그 아름다우면서도 점잖은 춤. 근데 민간에서는 신이 나죠. 막 뛰고 놀고. 이런 문화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궁중의 어떤 그 모습을 이었는데, 조선시대 이제 인조 때 우리는 국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병자호란, 뭐 정묘호란 거치면서 너무 우리가 궁중에서 큰 돈 들여서 그런 것은 지양하자 해서 그 산대 도감을 폐지해. 나래 도감 또는 산대 도감했습니다. 왜냐면 나래 의식 때 그 큰 그 구조물들을 세우니까 그 비용이 더 커요. 공연 행사보다도 준비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대 도감이란 말을 썼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표시 그런 거 했습니다만은, 용제총어라든가 증보분원비고에 나오는 군화의식에 쓰던 것들, 여기 여러 배역들이라고 하죠. 이런 배역들이 점차 가무무국적 형태로 바뀌면서 저 배역들이 이제 민간인 신분의 어떤 배역으로 바뀌면서 거꾸로 신을 대상이 아니라 우리 인간 사회의 어떤 계급 사회니까, 봉건시대 계급 사회의 지배계층을 풍자하는 쪽으로 시대가면서 변해요. 지금도 우리도 변하고 있어요. 제가 50년 전에 탈춤 추던 그 레파토리라든가 이것은 이제 국가문화재 지정돼 있으니까 그대로 하지만, 그것을 조금씩 이 시대 사람들에 맞게 변화를 주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지니까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뭐 청국과 관계, 그리고 산대동원 폐지 어떤 비용, 인력서, 뭐 청나라와의 관계 등으로 축소하고, 영종조 이후로는 아주 소멸됐습니다. 그리고 쫓아냈어요. 이 탈춤패들이라든가 놀이패들이 어전광되고 궁중에 말하자면 국가의 녹을 모으면서 궁 안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내쫓아서 저 아현동이라든가 서대문 밖으로 내쫓죠.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 그 산대의 모습이 지금 흔적도 남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산이라고 가지고 축제를 제안하면서 이게 거북이호, 자라오장, 자라회, 이게 이제 중국에서도 이 바닷속에, 깊은 바닷속에서 살아가는, 그 위에 또 산이 있고 소나무가 있는 것이 기본적인 한중일의 오산의 특징입니다. 일본에서도 모든 맛집에 보면은 가마를 타고 가마 위에 소나무가 꼭 꽂혀 있어요. 그런 모습들. 우리 궁중무용에 이제 침양산이라고 하는데, 침양산에 조그마한 뒤에 배경처럼 만들고 꽃을 오고 산을 했고 절도 있고 여러 가지 폭포도 있고 연꽃도 있고 뭐 이런 양상으로 됩니다. 이게 이제 아극돈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제 청나라 사신으로 올 때 따라와서 그림을 다 그래서 책을 만든 게 있어요. 그 속에 보면은 예산대라는 게 있어요. 바퀴가 달려 있어요. 광화문 앞에다가 7층 높이, 아파트의 7층 높이로 나무로 지었다면은 경복궁 하나를 지을 만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나무들이 소모가 되니까 또 거기서 사고들이 나오니까 못하겠다. 그래서 줄여가지고 바퀴를 달아서 끌고 다니면서 필요에 따라서 쓸게 만드는 걸로 진화가 됐어요. 이게 아극돈의
이제 그 예산대, 이게 이제 끄는 예산대. 이렇게 해서 뭐 인형을 이제 작아지니까 사람이 쓸 수는 없고 위 앞마당에서 놀고 여기는 이제 인형을 달아놓고 그 인형들이 그 시대의 어떤 사회상이나 또는 중국의 어떤 고사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지금 얘기한 아극돈의 그 봉사도에 나와 있는 이게 이제 산대예요. 산대인데 여기가 모화관, 중국 사신을 영접받은 모화관. 이게 지금 독립문과 그 사직단 그 사이쯤에 있습니다. 그 터널 어떤 그 근처로 추정하는데 중국의 이제 사신들 여기가 있고 여기서 뭐 번화 돌리기도 하고 줄타기도 하고 탈춤패들이 땅재주도 하고 탈춤도 추고 이렇게 많은 이런 부분들을 그림으로 그 중에 한 장면이에요. 이게 책자 중에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조대왕이 이제 수원 화성을 지어놓고 낙성년을 했어요. 또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에는 이게 이제 누각을 이제 축소해가지고 이렇게 다락방을 해놓고 여기에서 이제 앞에서 사자춤, 호랑이춤, 뭐 탈춤패들이 노는 모습들인데 2층 다락방에는 사람이 안 보여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전에 강화도에서 신미양면 때 다 끌어갔던 그 프랑스의 박물관에 찾아보니까 이제 임금님이 보시는 데는 다 칼라로 채색을 해놨어요. 거기에 보니까 소무, 여기 노장, 뭐 이게 배역들이 이 다라구에서도 춤을 추는 장면이 처음으로 발견됐어요. 그래서 산대는 마당에서도 놀지만 역시 그 위에서도 온다.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아까 그 변문은 됐지만 이 산대놀이의 모습을 역사 속에서나마 이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까요? 예. 우리 송파산대놀이가 이렇게 되지만 국가적인 것은 기록으로 다 남겨 있지만 민간 문화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구비전승에 몸에서 몸으로 말로 전승되다 보니까 기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뭐 사진 자료나 그림 자료도 없죠. 우리 송파산대놀이도 최고로 오래된 사진은 외정시대 때 옴중을 추고 있는 우리 돌아가신 인간문화재 이원만 선생님 그리고 다 복장들이 일본 복장이잖아요. 외정시대 때니까 이게 송파의 모래사장에서 송파 나루터 송파는 이제 나루터가 있어가지고 장터가 전국의 15대 향시 중 하나 정도로 굉장히 컸어요. 탈춤 추는 장면도 있고 씨름하는 장면도 있고 우시장도 있고 막 그렇게 해서 굉장히 컸어요. 왜? 강원도에서 또 뗏목을 타고 내려와요. 충청북도 그쪽에서도 와요. 이 사람들이 강남 쪽으로 가는 뗏목 나무는 이쪽에다 부리고 강북으로 해서 서울로 가는 그 뗏목은 마포장 나루터에 내리고 그리고 전국에서 마행상 보부상들이 송파로 몰립니다. 그러니까 송파는 객주집이 270개가 있었어요. 기록으로 다 남겨져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에서는. 그래서 대단히 큰 장터였습니다. 상업도시로서의 조선시대 벌써 후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많으니까 놀이판을 많이 5월 단오 7월 백중 때는 황소를 걸어놓고 씨름판을 벌려요. 그리고 저녁 때 되면은 또 탈춤판을 벌려요. 낮에는 풍물 치고 민요하고 별의별 그 잡상인들이 같이 어울리고 창꾼들이 어울리다가 밤이 되면은 이제 관솔불이나 연등을 켜놓고 탈춤을 벌입니다. 탈춤은 낮에 하는 게 아니라 밤에 하던 겁니다. 이 더운데 탈을 쓰고 있다면은 얼마나 덥겠어요. 오늘 같은 날 저희가 탈춤을 공연한다. 육수가 줄줄 흐릅니다. 이 더위 속에서.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헌 사료 중에 이제 궁중에서 이게 상소 올린 것들이 나와요. 홍상한이라는 사람이 제일로 까탈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상소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닷새에 한 번밖에 안 하는 이 장날을 이 송파놈들은 매일같이 장을 서가지고 우리의 풍습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얘기하자면 전국에서 장군들이 모이다 보니까
당일날은 미어 터져서 장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게 팔고 사고가 되니까. 그리고 그날은 뭐 정신없고 그 안 되는 사람은 그 다음날까지 해야 돼. 이 물건을 사고 파는 문제. 다 물물교환이고 뭐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닷새 중에 사흘을 장을 쓰다 보니까 이틀은 그냥 거저 먹기로 하게 돼. 그러니까 매일같이 장을 쓴다고 난리를 치고 상소를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현장을 내보내서 그 검토도 해보는데 거주하는 백성들도 많은데 이 장씨가 없으면 안 된다. 그렇게 오히려 긍정 또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중요한 것은 밑에 거에 나옵니다. 송파는 보호 장벽의 요진을 중요한 나루터 대교. 어디 남한산성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행궁의 임금님이 피신할 수 있는 자리고 그때는 방어막을 칠 수 있고 물화가 필요하고 음식과 모든 양식이 필요하고 군대가 필요한데 이 송파 사람들이 장군들이 그 하루아침에 또 문제가 생기면은 다 군인이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비변사 등록의 영조시 31년에 그럼 전대 두고 파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 후로도 자꾸 얘기하는데도 또 그것을 묵살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필요성 때문에. 물론 그래도 우리가 남한산성에서 국치를 당하긴 했지만 그때도 강화도로 가려다가 너무 빨리 쳐들어오는 바람에 못 가고 되돌아와서 남한산성으로 갔거든요. 이제 이런 뼈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시대에 와서 또 시련을 겪습니다. 한강의 대홍수가 1925년 을충년에 대홍수가 나가지고 이 퍼붓듯이 쏟아지는 빗줄기가 사흘 동안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터가 점차 물이 차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피신하는 거예요. 짐하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나 죽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270개의 객주집과 그 장터는 싹 쓸어갔습니다. 우리는 흙집으로 짓고 바위에다가 주춧돌이에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물에 젖어 버리면 그냥 다 쓰러져 날아가요. 그래서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을충년 홍수 대홍수 기념비도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2005년도에 기록 영화 영원히 기록으로 남겨야 되니까 민속촌에서 그 공연하던 걸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렇게 그 광복 후에 여기 조선 시대를 거쳐서 현대 그 외정 시대를 거치고 오늘날까지 오면서 우리 송파 산대들은 그래도 저 같은 미치광이가 있으니까 이것을 그래도 끝까지 지키면서 하고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 젊었을 때는 대학생들이 탈춤을 많이 췄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지만. 그래서 막 문전성시했는데 지금은 일절 없어요. 안 해요. 돈벌이가 안 되면 절대 안 합니다. 이 시대 개념이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두 놈 다 제 뒤를 이어서 탈춤을 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죽은 다음에 이게 멸종되면 안 되잖아요, 이 종목이. 그래서 두 놈을 다, 그놈들이 다 40대 이렇게 됐는데도 주말마다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참 고맙죠. 그리고 손주들도 이제 관심을 가져요. 지 애비가 춤을 추니까 큰 놈도 작은 놈도 다 흉내내고 있어요. 아마 대물림이 그렇게 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직업은 따로 가지고 있어야 돼. 밥벌이가 절대 되질 않습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삼락회 배우고 가르치고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자 출신들은 다 대부분이 장수하고 치매도 잘 안 걸려요. 왜냐면 노후에도 늘 공부하고 배우고 또 가르치는 있으면 하고 또 이제 사회봉사하고 이런 그 취미활동도 참 열심히 해요. 이게 다른 직업 출신들의 사회활동 모습 보면은 영영 그냥 그걸로 끝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은 늘 배워, 늘 공부해. 주변에 보면은 그래서 참 건강도 유지하고 우리 교육자 출신들이 그래도 말년에도 뭐 여행을 가도 전부 다 책 공책을 다니면서 기록하고 메모하고 수필집 내고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적극적이고 그것을 전부 다 기록하고 교육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는 모습이 저는 내가 참 좋은 직업 분야를 선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갈까요? 우리 송파산대놀이는
노래와 춤과 연기와 뭐 재담, 탈 만들기 아주 종합예술이에요. 종합예술.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노래 부르는 춤과 노래하는 부분, 몸짓, 덕담, 재담하는 사설, 연극적인 부도, 그리고 또 반주막, 삼연주각이라 해가지고 피리, 해금, 대금, 장고북, 이 악기로서 연불장단, 타령장단, 국거리장단, 뭐 당악장단 이런 장단을 다 치면서, 그러니까 만능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엔터테인먼트. 이게 뒤풀이를 촬영할 때 2005년도에 제가 이제 탈을 벗고 뒤풀이 하던 장면 사진이고요. 이제 악사들, 삼연육각을 하는 악사들의 사진이고, 예. 그 다음 또 넘어가 볼까요? 주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교적인 어떤 의식무, 그 터를 마을의 어떤 안녕을 기원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레파토리 내용 속에 보면은 인간 사회에 항상 있듯이 남녀 관계 어떤 그 갈등 구조, 이런 것들을 해서 즐거움도 주고 교훈도 줍니다. 또 서민들의 삶에, 배가 고팠다가 어디 잔치집에 가서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체했어요. 그래가지고 쓰러진 것을 신주부, 침 놓는 의원을 불러서 낫게 하는 그 과정의 레파토리도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려에 대한 조롱, 양반, 풍자, 이 탈이 있고 고사진에 있는 모습, 이제 여기 침놀이에서 그 의원이 침을 놓는 장면, 노장 승려를 놓고서 풍자하는 장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춤은 뭐 해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깨끼춤, 뭐 배역춤, 많은 춤들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05년도에 기록했던 상태가 조금은 안 좋습니다. 그래도 상자춤 마당, 옴중 마당, 연잎 눈금째기 마당, 북놀이 마당, 곤장놀이, 침놀이 아까 했습니다만 침놀이 마당, 그 다음에 노장, 파괴성에 대한 내용, 노장 마당, 그 다음에 장터니까 신장수 원숭이 데리고서 노는 장면들, 또 신을 파는 장면, 그 다음에 취발이 재배역 인정은 이렇게 파괴성을 쫓아내고 아이를 낳는 장면, 그 다음에 양반 풍자하는 마당, 샌님 비알 포도부장 마당,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신할미가 죽어서 이제 진호기구설해서 마무리를 짓는 장면까지, 이렇게 12마당을, 옛날에는 뭐 저녁부터 시작해서 자정이 밤새도록 놀던 거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공연으로 해야 되잖아요. 12마당을 다 하려면은 최소, 이건 꺼주시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실까요? 그 다음, 마지막. 최소 우리가 공연 시간이 지금 3시간입니다. 12마당을 하면. 좀이 쑤시고 요즘 사람들은 못 앉아 있어요. 1시간, 1시간 반 정도 작품을 하면은 아주 좋아하고 만족하는데 3시간을 공연한다? 다 떠요. 그래도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하고, 또 중간에 좀 휴식을 주고 좀 물이라도 좀 드리고 하면서 또 마당을 이어갑니다. 정기 공연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금년도에는 10월 12일인가요? 10월 13일인가 토요일 날 서울 놀이마당에서 합니다. 3시부터 합니다. 잠실 서울 놀이마당입니다. 잠실 석촌호숫가에 서울 놀이마당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전수관을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이게 1984년에 86년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대비해서 우리 민속놀이마당을 국가에서 문화재청에서 지어주고, 서울시에서는 놀이마당 건설하고, 그 다음에 뚜껑도 이렇게 씌워주시고, 전수관이 저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첫 상자춤을 추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멋지죠? 요거 한 7, 8년 제가 된 것 같은데, 전에. 지금 뭐 이렇게까지 제가 출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뭐 추긴 추니까요. 시간을 좀 줄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후학들이, 우리 제자들이 또 앞으로 이어서 갈 겁니다.
하여튼 뭐 짧게 이렇게 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게 조금 있으니까. 아, 예, 예. 예. 탈춤이니까 탈을 보여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죠. 뭘로 만들었어요? 예, 바가지예요. 바가지입니다. 예, 왜 박을 쓸까요? 바가지. 가볍고. 그렇죠. 네. 가벼운 게 첫째. 네, 네. 근데 이런 바가지를 만들려면 박이 요만해야 돼. 흥분넓은 바가지만 해야 이 얼굴이 아직 조롱박 가지고는 여기에 걸려서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박도 상당히 튼튼해요. 거기다가 이제 여기 튀어나오는 요철 부분은 소나무 껍질을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방학 숙제 배를 소나무 껍질로 깎아서 돛담배 만들어서 하죠. 왜냐면 가벼워요. 소나무 껍질 콜크라고 하죠. 아주 가볍기 때문에 이 콜크를 깎아서 여기에 대고 그 다음에 이제 한지를 쭉 붙여요. 예, 한지를 전체를 붙여서 해야지 떨어지지 않아. 이거만 있으면 또 떨어져요. 한지를 딱 붙여놓고 짱짱하게 풀명해 놓으면 절대 안 떨어져요. 예, 그렇게 하던 것인데 요즘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왜냐면 바가지도 없고 예, 소나무 껍질도 이렇게 많이 없고 그래서 이게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걸 이제 원판을 만들어서 찍어내가지고 이렇게 찍어내서 체험학습을 요즘 한성백제문화제 할 때 또 이걸 하는데 토요일마다 일요일마다 우리가 이제 거기다 텐트를 천막을 쳐놓고 오면은 와서 여기다가 폼크레이라든가 뭐 물감이나 흙밭으로 칠은 하얀 것을 주는데 칠은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춤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이제 여기다가 또 한지를 더 씌우면 짱짱해져요. 10겹만 하면은 부러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나가. 시대 흐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아, 요것은 이제 종인데 제가 이제 안에다가 또 한지를 또 붙였어요. 네, 한지를 붙이고 이제 채색을 했으니까 요런 방법으로 이제 점차 흘러가지 않을까. 이 박농사를 이렇게 크게 지으려면요. 아시다시피 옛날에 뭐 초가집이 또 있어야 되고 똥구덩이를 파다가 하나쯤 넣어놔야지 그리고 큰 박이 나오지 그냥 조롱박은 없어요. 하여튼 참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시대 흐름에 따라서 해놓고 있습니다. 예. 아, 이것은 이제 얼굴이 쎄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마바지라고 해가지고 이마바지라 해서 이마를 받쳐줘야 돼. 그냥 탈을 쓰면은 코가 짓눌리고 숨을 못 쉬어요. 공간이 없으면.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마바지 탈을 받쳐주는 이마바지를 먼저 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쉽게 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 탈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써야지 우리가 탈춤을 추고 흔들어도 숨도 쉴 수 있고 또 앞에 눈구멍을 보고 이렇게 쳐다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쓴 김에 한번 동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탈춤을 출 때는 이렇게 그 불림이라 해가지고 악사를 향해서 장단을 청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장단을 한번 맞춰주시면은 덩딱 얼쑤 네 박자인데 취발이 배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제 소무를 취해 가지고 장가를 들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그냥 는 게 아니라 결혼을 했으니까 옛날에 상투를 트는 거죠. 상투 트는 흉내를 내기 위해서 이 말총꼬리를 이만큼 달았어요. 이게 요 꼬리가 달려 있는 탈을 보면은 아 저건 취발이 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배역마다 그 탈의 특징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방에도
취바리가 있다면 다 이 말총거리 이 머리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배역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잘 표현들 하고 있죠. 이 채색은 단청을 칠해요. 단청을 칠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문화의 중요한 속성이고, 그다음에 항상 불림을 해서 장단을 청하고, 제가 불림은 장단이라고, 그다음에 끝날 때는 쉬 하면 장단이 따르르 끝나요. 그리고 이제 대사령, 뭐 봉산탈춤이 산중에 무력을 하여 철가는 줄 몰랐더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불림이 이제 나오고 대사를 하고, 또 우리 송파산대에서는 안감내를 지나 떡정거리 가면은 한 70 먹은 노파가 소뚜껑 적셔놓고 미나리 김치 숭덩 썰어놓고 지글지글 익힌 잼빙이다. 뭐 이런 뭐 대사들, 뭐 대사들이 참 다 재미있고 또 옛스럽고 옛날 말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말하고는 좀 맞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어떤 우리는 원형을 지키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그 탈로류를 창작해서 후대에도 남겨주는 일, 이런 두 가지 어떤 의무를 우리가 가지고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첫상자춤을 할 때 이 탈은 곱상하게 생겼죠. 양반들이라든가 스님들을 표현할 때는, 상자는 그래도 공부하는 스님이니까 이렇게 흰색으로 곱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제 노승원들은 검정색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가지고 좀 그렇고, 취바리 같은 것은 이제 붉은 색깔. 이렇게 해서 이제 배역의 그 얼굴의 색깔도 표현이 이제 달라요. 노인네들은 이제, 노인네들은 이제 회색이라든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래서 색깔, 그 다음에 머리의 모습, 눈썹의 어떤 모습, 코의 모습, 눈의 모습, 입의 모습, 이게 배역에 따라서 다 달라서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굿바발산대는 11개 탈인가 그게 있어요. 9개인가 11개 지금 그 탈이 지금 전승되고 있습니다. 근데 탈의 특징도 더 있고요. 근데 전승자가 없어요. 그다음에 대본이 없어요. 춤도 없어요. 없으니까 못 하는데 우리가 받아서 하고 있잖아. 이게 송파산대 누리는 곧 굿바발산대의 후손이야. 그래서 만약에 굿바발산대에서는 탈춤 축제를 하는 건 좋아. 그럼 우리가 가서 양주나 우리가 가서 다 같이 춤을 춰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해요. 근데 문화재 지정은 안 돼. 왜냐면 문화재 지정은 현재 전승자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흔적이 탈만 가지고 드는 게 아니라 대본이 있어야 돼. 대본도 없어요. 나머지 탈도 없어요. 전승자가 없는 것은 문화재를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굿바발산대의 어떤 행사가 필요하면 우리 송파나 양주를 부르면 언제든지 그것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교육도 시킬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문화재를 다시 지정해보겠다는 욕심을 갖는 것은 이미 그건 시대가 흘렀어요. 그런 욕심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었어요.